오늘도 강의 들으시고 질문하시기 원하시는 분 저요라고 손 들고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저기 인터넷으로만 많이 들었고요. 처음 왔는데 정말 너무 반갑고 그 교수님 강의는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제가 제 생활에서 이렇게 체화를 못 해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잘 듣다가도 그걸 체화를 잘 못 해내고 오늘 이제 강의해 주신 것처럼 자기 중심을 잡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애들이 셋이 있는데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 중심을 잃고 그거를 이제 애들이 항상 이제 같이 있을 건데 애들 중심으로 맞춰줘야 되는지 그게 제 중심인 건지 아니면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또 제 나름의 이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쓰고 싶은 시간들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것들을 잡아가다 보면 이제 애들을 멀리하게 되고 애들 소홀히 하게 되고 오케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지 늘 말씀드렸던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은 없고 얻는 것이 없이 잃는 것은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핸드백을 사려면 뭐를 페이해야 되나요? 돈을 내야 되죠.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를 내셨나요? 시간을 내고 차비, 노력, 마음. 자, 그것을 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잃었다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괜찮은 지점에 갔을 때는 내가 뭐를 위해서 뭐를 희생했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와서 만약에 이 강의가 좋았다. 그러면 나 오늘 되게 좋은 강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 오늘 좋은 강의 듣기 위해서 엄청난 차비를 희생했어. 얼마 희생했어요? 차비? 빵원? 공중부양 하셨어요? 영원이라고 생각. 영원히. 봐봐요. 봐봐요. 사람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조금 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내가 만약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 자아라고 했던 그 내 일을 포기했을 때 난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포기한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나중에 원망하시고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 아이가 이게 크고 내 아이가 크는 이거를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선물이야. 난 이게 참 괜찮고 좋네 라고 하시면 이미 그것 자체로 보상을 받으신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나중에 애한테 이렇게 한다고요. 나중에 뭐라고 꼭 하게 돼 있어요, 엄마들이. 아니면 느낌으로 세워나가요. 너 엄마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너 엄마 몸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너 둘째 갖고 엄마가 중국 한약을 먹어서 이래? 엄마 허약해가지고. 너 엄마 붓기도 안 빠지고. 근데 니들이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요게 18번이에요. 엄마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걸까요? 애니팡하면서 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엄마의 삶에 원망과 후회가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아이들 좀 놀이방이나 어린이방에 맡기시고 어머니 일하십시오. 이제 일을 하면서 애들도 키우고 한데 저희 진짜 바꾸고 싶은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항상 그냥 무임승차를 해요. 그래서 애들 커가는 걸 보기만 하고 자기 중심을 찾아서 자기 할 일을 해요. 자기 자전거도 타고 그런 자기 레크레이션을 하고 놀러 다니는데 그런 남편은 또 어떻게 봐줘야 되는지. 근데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야, 너 그렇게 살지? 야, 너 그렇게 살지? 제가 질문에 답이 막히네요. 일단 답이 막히고. 근데 새 남편을 맞이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새 아빠를 드리고 싶진 않으시죠? 네, 생각이
무슨 일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내가 바뀌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절대 바뀌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의 거울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웃지 않으면 상대방은 거의 안 웃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죠. 강사님, 제가 웃었는데 상대방이 안 웃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차. 어제 LA에서 한국 오신 분이 포플리쇼를 보러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시차를 느끼실 거라고요. 왜냐? 이게 워낙 크니까 똑같은 사실 시간에 있는데 너무 크니까 인간이 느끼는 시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남편이 변화되는 그 시간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마 선생님이 좀 뭔가 그런 게 있으시다면 남편이 조금 시간의 차이만 있지 언젠가는 알아듣는다. 그리고 만약에 알아듣지 못한다면 새 아빠도 좋지 않나. 그 문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샤시. 자, 다른 분. 네, 우리 선생님. 어머니. 마이크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애니팡 하는 어머니! 저한테 하시라고요. 뒤에다 하지 말고요. 네, 앉아서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군인 아들을 둔 엄마인데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이 먹고 그러면 이제 쓸쓸하고 공허하고 중심 그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그 과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큰아이 낳고 저도 아이가 셋인데 둘째가 지금 걔도 아이를 3명 낳고 몸이 이러신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몇을 낳은 겁니까? 예? 아니, 몇을 낳은 거, 어머님 몇을 낳으신 거예요? 오케이. 셋 셋 낳고 기르면서 저도 직업을 가졌다가 또 그만두고 왜 그랬냐면 저는 아까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의 양육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자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제가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학원도 안 보내고 제가 그냥 가르쳤어요. 집에서 아이들을요? 예, 왜냐하면 저는 학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 제가 주관이 좀 독특해가지고 저희 아들이 군대 가서 적응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규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는 시간 자고 먹는 시간 먹고 또 깨는 시간 깨고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고. 근데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제가 지금 내 속도 모르고 자기 자랑만 엄청 하네 진짜. 와 진짜 나 21년 엄청 힘들었는데. 질문하시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조금만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 양육하고 일하느라고 굉장히 갈등이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더 중심을 두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게 만약에 아이들을 키우는 거면 그렇죠. 아이들 키우는 거든 아니면 내 일이면 내 일이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머니 얘기에 덧붙여서 소개하고 싶은 게 일하지 마라.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길이다. 세상에 슬픈 거는 뭐냐면 직업이 없는 것도 슬프지만 직업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길이 아닌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내 길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 환영하는 게 내 길이 아니에요. 내가 백화점에서 안내하는 사람인데 난 안내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또 뭐 이렇게 새로 오셨네요.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내 길이 아니야. 근데 진실하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백화점 오고 아이 미친아.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고객님.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이 육체 노동보다 더 힘든 건 감정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길이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프리쇼를 할 때 사실은 진실하게 여러분과 만나려면 제 속살이나 제 상처를 보여줘야 돼요. 아까도 제가 수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나 이거 그냥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진짜 야 내가 돈 받으려고 나 그 쌍꺼풀 수술한 것도 얘기해야 돼. 영혼을 파는구나. 아 진짜 영혼을 팔어. 나 진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얼마나 자기가 상처가 되겠어요. 야 내가 사람들 웃기려고 나 별짓을 다 해야 되는구나. 진짜 더럽다 진짜. 진짜 오늘 지하의 자매님들하고 진짜. 진짜. 그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힘들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들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길을 걸으셔라. 그 길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기가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장이 살짝은 진동하는 그 지점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강사님 저는 그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진동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갖고 있으면 살아있으나 진짜 산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밥을 그냥 배부르려고 먹는 사람이 있고 밥이 맛있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최고는 밥을 먹으면서 감격하는 때입니다. 와, 역시 밥은 햇반이구나. 따봉! 햇반. 자, 그렇게 뭔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삶에 어차피 힘든 인생에 중간중간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삶이 맛있는 사람이 있고 삶이 그냥 먹어서 때우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냥 남편이 있으니까 그냥 먹어서 그냥 배부른 그냥 남편 없다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냥 모임에 갈 때 그냥 인간아 인사나 하고 가만히 있어. 과부보단 이게 낫다 그림이. 그래 직장 없다는 것보다는 그냥 직장 다닌다는 게 낫지. 그래 뭐 하냐고 물으면 노느냐는 것보다 대학원 다닌다고 하는 게 낫지. 뭐 하세요? 대학원 다녀요. 그래 그게 낫지. 그러니까 대학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삶에 맛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삶에 감격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길을 걸으시면 좋겠다. 그게 훨씬 힘든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우리의 외모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냥 깜짝 놀랄만 하든 충격을 받을 만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삶의 중심을 사는 겁니다. 그 자기의 삶의 중심을 살 때 사람들은 쏠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없을 때는 사회에 뭔가 이슈가 나타나면 거기에 다 쏠리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또 바뀌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런 건가?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저런 건가? 또 친구도 이혼했는데 나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중심이 있는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끄는 것처럼 중심이 있는 인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인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력 있는 엄마 아빠하고 사는 아이가 매력 있게 자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실존을 보여줄 수 없다면 말로 하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수술의 후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존을 보여줄 수 없다면 말은 조금 줄이는 게 자녀 교육이나 직원들을 교육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옮기셔서 여러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 토요일 날 오셨습니다. 그러는 데에는 용기도 필요했고 사랑도 필요했겠죠. 이 용기를 다시 또 내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중심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월세로. 요즘에 월세도 다 살만합니다. 월세 500 주면요 살만해요.
그런 거 아니면 월세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려고 하면 영원히 거기로 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작게 시작하셔서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물을 이루시고 저희들 괜찮게 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